안녕하세요.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 진행을 맡게 될 아나운서 김두희입니다. 정현주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과 내일 여러분의 고민을 제가 함께 좀 덜어드릴까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장마가 시작됐는데 오늘 비가 그쳐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날씨가 부쩍 더워졌어요. 이 열기와 함께 수시 모집의 열기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제 곧 7월 2일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수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2014학년도 대입 전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할 텐데요. 아마 우리 수험생들도 학부모님들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전형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저희가 그 고민을 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합격이 보인다 2014 대입 전략을 주제로 수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합격으로 가는 최선의 선택을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세 분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죠.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으로 코치를 해주실 분입니다. 하나고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달라진 입시에서 안전한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두 분의 최고의 전문가도 모셨는데요. 먼저 일산대진고 혁신연구부장으로 계신 서상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상원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비전과 멘토 대표 하귀성 선생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기성입니다. 자, 이렇게 든든한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 모평이 끝나고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뭔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니까 더 복잡하고 마음이 싱숭생숭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마음이 좀 바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1:1 개인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좀 더 많은 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무료 입시 설명회도 마련했습니다. 7월 3차례 마련이 됐는데요. 7월 20일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입시 설명회는 여러분에게 딱 맞는 수시 지원 전략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서류 준비 방법 등을 주제로 특별히 진행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02-311-5441번, 544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여러분의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그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분석을 해주시고요. 그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고민을 갖고 계신 상담자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엔지니어를 꿈꾸고 있는 자연계 학생입니다. 예, 엔지니어가 꿈인 학생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뭔가 구체적으로 꿈을 세우고 있으니까 궁금증도 뭘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원하는 대학, 예.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상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저희가 사전에 학생부 성적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꼼꼼히 분석을 했고요. 그 내용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우선 내신을 보겠습니다. 국어 2.3, 수학 2.8, 영어 3.5, 과학 3.3, 국수영과 2.9고요. 그 다음에 6월 가채점 결과로 보면 국어 87에 2등급, 수학이 55에 4등급이고요. 이거 영어가 78에 3등급, 화학 생명과학이 42에 3등급, 2등급, 토탈 304점에 2.5등급이 추정됩니다. 예, 성적까지 확인했고요. 비교과 활동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교내외 활동을 보면요. 2학년 학교 학생회 봉사부장을 했고요. 방과 후 프로그램도 약 한 160시간을 이수했고요. 동아리 활동이 자연계 학생인데 과학반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봉사활동도 총 170시간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 밖에 수상 내역을 보면 교과우 수상 과학 분야에서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관련 수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후감대회 장려상, 독서 포트폴리오,
학생탐구 발표대회 장려상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봉사활동 많이 한 관계로 좀 모범상도 받았습니다. 지망대학은 1지망으로 경희대 기계공학과, 2지망으로 인하대 기계공학 둘 다 논술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3지망으로는 건국대 바이오산업공학과를 입사관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지망한 곳이 논술 우수자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까지 좀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듯한데요. 서상훈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 이 성적 그리고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예, 우리 학생의 우선 성적을 분석해 보면요. 내신과 6월 모평, 그래서 3, 4월 거도 제가 봤는데, 비교적 상당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더더욱이 조금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기복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장점이라고 보이는데, 다만 내신 성적에서는 학기가 올라갈수록 약간 하향 곡선을 긋고 있는 그런 점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학생은 자연계 학생이니만큼 특히 수학과학에 좀 중점을 두고 지금 남은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3학년 1학기에 조금 좀 최선을 다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 밖에 이제 비교과 활동을 보면 봉사활동이나 교내활동이 굉장히 우수한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지적할 부분은 전공 관련 봉사활동이 적합성 면에서 조금 취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입사관을 쓴다면 자기소개서 등에 이 부분을 좀 소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합한 수시 전형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능이나 내신도 비슷하고 비교과도 적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적합성이 약간 좀 모자라긴 하지만요. 네. 그렇다면 입사관 전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학생으로서 이제 논술 전형이 수학과학이 관건인데 우리 학생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지금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선생님께서 이제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입학사정관 전형이나 논술 전형 등 뭐 다양한 전형에 지원 가능한 어떤 기본적인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학생의 6월 모평 성적을 좀 보면 수학 B 영역에서 4등급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번 여름방학을 잘 활용하고 또 9월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2등급 이내로 받을 수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두면은 여러 가지 전형을 이렇게 펼 때 굉장히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선생님 이제 희망하고 있는 이 대학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지원 가능성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1지망부터 좀 보면요. 경희대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 경희대 지금 기계공학은 좀 국제 캠퍼스에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정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한 여부를 봤더니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희대는 추천을 제가 하지 않고요. 두 번째 인하대를 좀 보면 인하대 기계공학인데 인하대 기계공학 화면을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하대는 수시 1차, 2차 두 번의 기회가 있는 특징이 있고요. 1차에는 학생부 논술 50, 50에서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1차에서는 논술 능력이 좀 관건을 좀 좌우하겠죠. 2차에서는 학생부 30에 논술 70인데 지금 한 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최저 기준 충족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 논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고교 교육과정 속에서 출제를 하고요. 과학하고 수학 논술로 50, 50 이렇게 반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인하대는 2008년 이후에 굉장히 논술이 안정화되어 있는 대학이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좀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지망을 가면요. 건국대 바이오산업공학과를 보면 KU 자기 추천 이거는 입학사정관 전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심층면접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건대 같은 경우에는 입사관 전형이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 추천 전형하고 그다음에 전공 적합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학생의 아까 이제 전공 적합 부분의 활동이 좀 미약한 관계로 자기 추천 전형이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전형은 좀 독특한 전형인데 70%는 서류 평가로 이제 우선 선발 면접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전원 합격시키는 그런 전형입니다. 나머지 30%는 3배수를 일반 면접 대상자로 하되 1박 2일 면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 면접, 집단 면접, 발표 면접 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예.
그 1지망은 너무 정시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2지망, 3지망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주셨어요. 대학의 지원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건데요.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혹은 뭐 다른 학과를 좀 욕심을 내본다면 어떤 대학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학생의 지금 두 개의 논술 대학을 좀 한번 찾아봤는데요. 하나는 동국대고 하나는 중앙대를 봤는데 그거를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 1차에서 우선 선발 30%라는데 여기는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선발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최저 기준이 두 개 등급합이 5이기 때문에 여기도 최저 기준 충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 선발의 경우에도 우리 학생의 능력으로 봐서는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지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또 실질적으로 이 대학도 굉장히 예측 가능한 그런 논술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우리 학생이 준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를 보면요. 중앙대는 사실 우리 학생한테는 조금 좀 힘들 가능성도 좀 있는데, 제가 추천을 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최저 등급도 지금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은 버거울지 모르겠지만 중앙대 정도를 좀 목표점으로 잡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좀 한번 소개를 하는데, 우선 선발이 60이고요. 물론 학생부 30에 논술 70이고, 그 다음에 그 일반 선발로 가게 되면 학생부 40에 논술이 60, 약간 좀 낮아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저 통합적 사고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논술을 지금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한 개 개별 영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인하대와 마찬가지로 고교 교육 과정에서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공통과학하고 물화생지 1뿐만 아니라 물화생지 2까지도 나올 수 있지만, 우리 학생이 만에 하나 그 부분의 내용을 모른다 해서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논제에서 우리가 추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대학이라고 보시면 적합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중앙대가 지금 조금 버거울지 몰라도 일단 목표는 저 정도에 놓고 그렇게 준비를 해간다면 나머지 대학들도 좀 무난하게 돌파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경희대와 인하대 그리고 건국대 외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동국대와 중앙대까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참고로 우리 학생이 이제 알아둬야 할 것이 다음 달입니다. 7월 6일에 동국대학교 모의 논술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들은,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은 이 모의 논술에 좀 한번 참여해서 실제 동국대학교 교수님들이 출제진인데 이분들이 모의 논술 경향이 어떤지 한번 이렇게 체험해 보는 것도 실제 논술에 대비해서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은 학생들이 한번 응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나요? 네. 예, 목표한 것보다 조금 더 목표를 높게 잡고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라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국대 어떠세요? 좋은 것 같아요. 예, 동국대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모의 논술고사 일정 저희가 말씀드렸죠. 7월 6일에 모의 논술고사 실시하니까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네. 서류 준비와 더불어서 논술 준비도 좀 더 꼼꼼히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신 있으시죠? 네. 네. 씩씩한 대답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을게요. 잘 해내길 바라겠고요. 혹시 우리 학생 궁금한 점이 또 있으신가요? 제가 며칠 전에 친구를 통해서 적성 검사에 대한 걸 잠깐 접하게 됐는데 예. 자세하게 그게 어떤 건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요. 적성 검사에 대한 예. 질문이네. 네.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적성 검사를 치르는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소개한 대학보다는 모르겠어요. 이제 공교육에서 이렇게 이제 레벨을 따지기는 좀 미안한 감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인식하기에는 조금 낮은 대학이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능력으로 지금 소개한 대학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굳이 또 따로 논술 말고, 논술을 하게 되면 지금 수학과학인데 이거는 이제 수능과도 연계가 되거든요. 네. 물론 적성을 해서 안 될 이유는 없지만은 굳이 논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성을 따로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적성검사 조금 이제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적성검사에 도전한 학생들의 이제 수능 등급 정도가 4등급 이하에서 4등급 내지 5등급 이 학생들이 좀 많이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보단 등급이 좋으니까 선생님 말씀은 적성보다는 논술이나 이런 입학사정관 전형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들으셨죠? 네. 예, 궁금증까지 다 해결되셨으리라 믿고요. 엔지니어가 꿈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네. 수학이나 과학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논술까지 신경을 쓰신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상담 내용이 많이 길었을 텐데 이 내용들 잘 정리해서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엔지니어를 꿈꾸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먼저 우리 학생은 국수형과 평균 성적을 2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 좀 더 향상을 시켜야 하고요. 입학사정관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등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대학의 모의 논술고사 시험에 참가하는 등 논술 전용 준비도 구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목표 등급은 3학년 1학기 내신 2등급 이내에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2등급 이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동국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 인하대학교 일반 전형, 건국대학교 KU 자기 추천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저희는 수시 상담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미리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사전에 제작진과 충분히 저희가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생방송으로 전해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 고민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도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예. 부탁드릴까요? 예, 고3 학생을 둔 학부형입니다. 아, 네. 아버님이시네요. 예. 아니, 목소리가 너무 젊으셔서 학생인 줄 알았는데요. 네. 예, 예. 아버님께서 아마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자주 보기가 힘드실 텐데, 어떠세요? 예. 걱정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애가 이제 기숙사에 있어서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 또 더더군다나 지금 대학 이런 전형이나 이런 게 너무 어려워서, 네. 뭐 몇 군데 이렇게 다녀봤지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저희가 오늘 좀 쉽게 또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먼저 알고 싶네요. 우리 학생의 그런 등급이나 이런 데 맞는 대학이나 또는 과 그런 전형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보고자 상담 신청했습니다. 예. 네. 전반적으로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하귀성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사전에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내신 성적 1학년, 2학년 교과별 평균을 좀 보겠습니다. 국어 교과가 4.6이고요. 수학이 3.2, 영어가 4등급, 그 다음에 과학이 3등급인데 아마 이제 자연계 주요 4개 교과라고 하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평균 교과는 3.68 정도가 나옵니다. 자, 6월 모의 수능을 기준으로 저희가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 국어 A형, 수학 B형, 영어 B형 이렇게 봤죠. 예상하는 이제 그 원점수 100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제 국어 3등급, 그 다음에 수학이 3등급, 영어가 3등급 이상하고요. 화학, 생명과학 이렇게 각각 2등급, 3등급 예상하기 때문에 약간 내신보다는 모의고사가 조금 좋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계속해서 비교과 활동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비교과는 일단 교내 활동에서 뭐 그 리더십 활동으로 1학년 1학기 부반장 또 2학년 학급회장 하셨고, 그다음 방과후 프로그램이죠. 기숙사를 이제 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1학년 때 360시간, 2학년 때 485시간 거의 이제 자기주도 학습했다고 볼 수 있죠. 동아리 활동도 1학년 때 영화 자유, 그다음 2학년 때 이제 셔틀콕 뭐 이제 체육과 관련된 거 한 것 같습니다. 봉사 활동이 굉장히 많은데 1, 2학년 합쳐서 총 332시간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수상 내역 보시면 상당히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발표대회에서 우상도 받으셨고
또 에듀팍 경시대 장려상도 있고, 그 다음에 과학탐구 토론대 뭐 최우수상, 그 다음에 모형항공 시대도 나가셨고, 과학경시대, 또 독후감대에서 금상 받은 것도 있습니다. 또 역시 뭐 학교생활 성실하게 하니까 모범상이라든지 선행상, 봉사상 아주 다양한 수상 실적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희망대학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양대 에리카죠. 응용학과 수시 적성으로 물어보셨고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과학기술대학에서 또 수시 적성으로, 그 다음에 지역에 연관돼서 전남대입니다. 응용화학공학부 수시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기본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좀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네. 보니까 비교과 부분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하기성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성적 분석해드리면 내신하고 모의고사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단 아버님께서도 이제 복잡한 입시지만 사실 수시 지원을 하는 결정적 판단 기준은 뭐 내신 성적이나 비교과의 우월성, 열등 이런 거 따질 게 아니라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이제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임계점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9월까지 가봐야 되고 또 수능에서 잭팟이 터지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아마 발전 가능성적인 측면을 보면 저희는 개인적으로 내신하고 모평 두고 봤을 때 모평이 좀 더 좋다. 그럼 이제 모평을 가지고 정시 가능성을 먼저 생각한다면 지금 수시로 생각하는 대학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제 우리가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이 있다면 국어부터 탐구까지 좀 고른 성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과 학생이기 때문에 국어 영어보다는 수학 과학을 잘하는 게 월등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학습 우선순위는 그렇게 되겠지만 이 부분 좀 장점으로 보고요. 비교과는 전공과 관련된 적합도 이 네.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 목록은 예. 많지만 네. 예. 그리고 이제 교과 성적과 관련해서 입학사정관 전형이 어떤 실적보다는 이제 학생부를 먼저 우선하고 그리고 또 비교과를 자기 개발 활동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이렇게 따져본다면 일단 입사관에서 경쟁력은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윗대학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성적과 비교과를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보면은 성적과 활동이 그다지 나쁜 건 아닌데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과 연계되는 어떤 적합도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비교 우위는 없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지원 가능성 한번 선생님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한양대 에리카의 응용화학공학과 그다음에 고대 그 세종 캠퍼스 생물학과 희망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게 이 모집 단위가 한양대는 응용화학 기준을 볼 수 있고요. 고대 이제 생물학과 없기 때문에 바이오 시스템 공학 쪽으로 네. 우리가 눈여겨 봤거든요. 예. 화면을 통해서 자, 이 대학의 우리 친구의 정시 가능성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한양대 에리카인데요. 간호군 분할 모집을 하는데 뭐 지원해 볼 수 있는 예상 100분이 지난해 정시 기준입니다. 한 320, 332 정도 예상하는데 우리 친구 점수가 한 325 이번에 예상하니까 분명히 마이너스긴 한데 큰 마이너스는 아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한양대 에리카도 수학 B형의 그 비중이 30%지 않습니까? 또 우선 선발할 때는 수학하고 과학으로만 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학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대 세종 또 전남대는 전부 다 6월 성적 기준으로 봤을 때 뭐 4개 영역을 일단 일괄적으로 반영 비율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금 플러스 점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일단 학생이 좀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비해서 대학을 조금 너무 겸손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 도표에서 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의 지금 성적을 이제 모평 성적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성적 분석한 바에 의하면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라든지 전남대의 경우에는 정시에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한 성적으로 지금 나오는데 우리 아버님께서는 아마 이제 요 내용을 정시와 수시 관계를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통상 수시를 지원할 때는 정시에 지원 가능한 대학보다 상향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금 드린 말씀은 고려대 세종 캠퍼스나 전남대보다는 좀 우위에 상위권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조언을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시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포함해서 어떤 대학들을 수시에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선생님? 예, 일단 뭐 적성 전형은 단순히 뭐 대학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또 적성 문제 자체가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대학의 기출 문제도 좀 풀어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9월 3일 모의고사가 끝난다. 모의 수능이 끝난 다음에 원서 접수를 직후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9월 모의 수능까지 결과를 가지고 뭐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번 참고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전남대학교는 이제 수시 모집에서 적성은 없고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또 지방 학생들의 내신 좀 좋은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거든요. 네. 전년도 이제 합격 평균 내신이 응용화학공학부가 한 2.7등급 정도 됐으니까 우리 친구 좀 모자라죠. 평균으로 봐도 3.2등급이 좀 수시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결국 이제 한양 대리카 또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적성 전형인데 이걸 좀 화면을 통해서 추천 대학까지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양 대리카입니다. 일반 우수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적성을 보는데 1, 2차로 구분해서 봅니다. 학생부 20에 적성 80이니까 적성고사를 어느 정도 보느냐에 따라서 당락은 결정 지어질 수 있는 건데 일단 최장력 기준도 1차는 높고 2차에서는 2개 3등급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2개 영역 3등급이 충분할 수 있다. 네.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적성의 형태가 수능과 유사한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수시 2차에서는 약술형 논술 문제 출제, 수학만 출제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만약에 수능 이후의 대학으로 가신다면 수학에 좀 강성을 띠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자 수준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 친구가 갖고 있는 내신은 역대 내신 지원선에서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결국은 적성을 어떻게 대비하느냐 그리고 이 대학이 1차, 2차 다른다라는 걸 좀 미리 경험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대학인데요. 가천대학교를 아버님께서는 이제 지방이시니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제 자연계에서 특히 우리 친구가 하고자 하는 전공과 맞물렸을 때 나쁘지 않다. 그래서 1차 역시 적성고사가 우선 선발일 때는 적성 100으로 그 다음에 일반 선발일 때 나머지 70%를 학생부 30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2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서를 나중에 쓸 수 있다 아니면 써놓고 수능 끝난 다음에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가천대는 1차보다는 2차 쪽에다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한양대 같이 국어, 수학, 영어 형태의 세 과목 적성고사 준비가 필요하고 최장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높다라는 거. 그리고 내신의 경쟁력도 지원자 평균보다는 괜찮으니까 합격점 뭐 그 평균이 적정 점수가 나오는데 아마 모의 테스트 한번 해보셔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고려대학교 세종 질문하셨는데요. 여기도 전형 방법은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구분되고 우선 선발에서는 최저 기준이 없지만 일반 선발에서는 2개 3등급이 있다. 아마 적성을 고려하는 친구들은요.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이 경쟁률이 좋은 거예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수능 이후에 도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원서는 써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세종대학교입니다. 서울에 있죠. 수시 1차 일반 적성인데 여기는 이제 학생부의 비중이 좀 높거든요. 70이니까 아무래도 내신 성적 3, 4등급 때 4, 5등급 때 학생들이 조금은 두려워하는 그런 이제 적성의 변별력. 그다음에 최장력 기준이 1개 2등급 또는 2개 3등급이니까 수능 뭐 준비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거의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측면에서 뭐 지원자 평균선에서 내신도 불리하지 않고 적성고사 응시자들의 평균점들이 한 80점대 초반에서 형성되니까 아마 뭐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화면을 접으면서 우리가 정리할 거는 이 모든 대학에 대한 지원 여부는 지금 결정할 건 아니라는 거죠. 9월 모의 수능 끝난 다음에 수학의 약진 그리고 자연계 학생은 6월 모의 수능에서 사실 전범위가 아니었었으니까 9월달 전범위로 보신 다음에 결정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합격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점이 보강되어야 될까요? 아버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자녀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 거 지금 못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댁에서 부모님이 불안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아까도 제가 상담 중에 말씀드렸는데 자연계 학생이 6월까지 수학이 전범위가 아니었다. 이 점은 동전의 양면처럼 잘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뒷부분에 좀 진행이 더디다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 올해는 특히 그 중위권 그러니까 뭐 특정 대학을 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뭐 국민, 숭실, 당국, 그다음 서울의 세종, 명지 이런 대학들이 지난해 A형 그러니까 작년에는 수리 A형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A형과 B형을 같이 반영했었는데 뭐 건축을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B형을 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25만에 달하는 과학탐구 응시자가 자연계라고 봤을 때 B형을 지정하는 대학이 많아졌다라는 건 사실 B형을 마지막까지 하고 점수가 3등급 또는 2등급까지 올라가면 분산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럼 경쟁률 낮아질 거고 아마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좀 좋은 뭐 레벨의 대학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시 때 뭐 고대 세종이나 한양대 에리카 대학의 네임밸류보다는 뭐 인서울에 대한 메리트를 좀 가지신다면 뭐 서울의 중위권
뭐 단국대 또는 명지대, 숭실대, 더 나아가서 뭐 국민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수학과학에 대한 좀 학습 비중을 가지고 공부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화면을 보면서 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단기는 일단 내신 관리인데요. 3월 1일까지 현재 내신 지원선 유지해 주시고 다음 화면은 이제 중기 목표인데 적성 준비를 하시겠지만 이게 최장력 기준이 있어요. 2개 3등급 앞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이걸 좀 긍정적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고 정시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낮춰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9월에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어요. 장기 목표는 수능 준비인데 수능에서는 역시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셨는데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겠죠. 그래서 수학 먼저 하시고 그리고 영어와 과학에 그다음에 4순위는 국어 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좀 정리해 나가시고 과탐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 개념을 좀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꼼꼼히 저희가 단기, 중기, 장기까지 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아버님 잘 듣고 계시죠?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혹시 예, 더 예.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상담한 내용이 좀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돼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제분과 수험생과 입시 전략을 좀 잘 세우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정리하겠습니다. 전경원 선생님. 네, 고3 자연계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합격 전략은 3학년 1학기 내신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고요. 수능 이후에 적성고사 실시 대학 위주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능 학습 우선순위는 수학, 영어, 과학, 국어 순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점수는 국어 A 90, 수학 B 80, 영어 B 88, 과탐 45점 이상, 추천 전형입니다. 수시 전공 적성검사 전형에서 한양대 에리카 일반 우수자 전형, 가천대 적성고사, 고려대 세종 캠퍼스 적성검사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 부담을 절어드리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4 수시 상담 저희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두 번째 상담자까지 만나봤고요. 이번에 세 번째 상담자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경제연구원이 되고 싶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예, 경제연구원이 되고 싶은 고3 학생, 좀 구체적으로 꿈을 갖고 계신데요. 오늘 입시와 관련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저는 일단 지금 제 전형에 대해서 아직 궁금증이 있는데, 일단 저는 영어 특기자를 전형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논술 전형에 더 비중을 둬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서. 예,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 해야 될지 논술 쪽으로 해야 될지 좀 비중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상원 선생님이 해주실 겁니다. 사전에 저희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까지 꼼꼼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먼저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내신부터 보겠습니다. 국어 2.8, 수학 3등급, 영어 2.3, 사회 2.5.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이 2.6이고요.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추정치인데 지금 국어가 96에 2등급이고 수학이 88에 2등급, 영어가 97에 1등급, 경제가 지금 40에 2등급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가 39에 3등급입니다. 네, 계속해서 비교과 활동과 예. 지방대학까지 알아볼까요? 예, 교내 활동을 보니까 1학년 학급 체육부원 활동도 했고요. 특히나 이 교내 글로벌 리더십 100시간 참여 내용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방과학교 프로그램도 이제 꾸준히 참여한 성실한 학생이고 독서 활동도 한 20여 권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 동아리 활동에서 영자신문반을 2년 동안 했습니다. 봉사 활동은 총 84시간 했습니다. 수상 경력을 보면요. 이 학생이 국제화 전형도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에 걸맞게 지금 영어 어휘력 경시대회, 영어 말하기 대회 등등 영어 관련 수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연합 학력평가의 상위 1%의 성적도 거둔 아주 영어 성적이 좀 뛰어난 학생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밖에 이제 모의 유엔 표창장도 있고 특기사항으로 보면 환경 태세 국가공인 3급 요건 생기부에는 없었지만 이걸 받았고요. 영어 IBT 116점을 취득했습니다.
지망대학은 고려대 국제학부, 2지망은 성대 글로벌 경영, 3지망 성대 글로벌 경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영어 특기자 전형을 희망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영어에 정말 관심이 많고 많은 특기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 성적 비교과 활동 어떤가요,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성적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요. 지금 내신하고 모평 모두 한 2등급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학생의 내신 같은 경우는 1학년보다는 2학년 올라오면서 좀 향상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따라서 지금 3학년 1학기 내신 하나 남은 것도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조금 더 높여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 그 대학의 다른 학생들과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좀 우리 학생보다는 좀 과도 상향이 되지 않느냐. 지금 현 수준으로 정시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전 영역에 있어서 아직도 시간이 충분하니까 전 영역에 있어서 성적을 좀 많이 높여야 되는, 특히나 그러한 대학 같은 경우는 적어도 100분위 기준으로 한 98 이상은 좀 안정적으로 나와줘야 우리가 좀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높였으면 좋을 것 같고요. 비교과를 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래도 우리 학생이 이제 경제 관련 이쪽을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좀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경제 원론을 테스트 준비하면서 경제 원론을 또 공부를 따로 했더라고요. 네. AP 시험도 좀 준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지금 여기에는 이제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수학 성적이 굉장히 낮았던 상황에서 지금 1등급까지 끌어올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한 점은 특히 경제 경영이 상경 계열에서는 수학이 굉장히 중시 여기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우리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경제 관련 이쪽에 꼭 꿈을 갖게 된 이유가 뭔지, 왜 그러냐면 지금 영어 쪽 이쪽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 궁금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제가 경제는 아무래도 지금 다른 이거를 공부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별로 어렵고 재미없는 것 같다가 아무래도 공부하게 되면서 더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꿈까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굉장히 동기도 굉장히 좋군요. 모범적인 답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의 이제 전체적인, 아까도 이제 그걸 물었잖아요. 국제화 전형이냐 아니면 논술이냐, 이게 궁금하다 그랬는데,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취약한 부분도 있지만은 양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과가 이제 많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양은 적당하면서도 그래도 전공과 관련된 적합성 측면에서 보면 영어 또는 수학 또 기타의 다른 비교과 활동을 나만의 스토리로 잘만 엮어낸다면 입사관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국수형 자체가 지금 한 2등급, 1등급, 1등급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영어 같은 경우는 100분위가 99에 가깝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100분위로 이제 최저 기준 정하는 대학도 있는데, 그러한데 충분히 우선 선발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논술 전형도 적합하다. 아울러 정시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지금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적이 점차 이렇게 상승되고 있는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영어 교과 관련 특기 능력이 좀 우수한 점이 인정되고요. 또 이제 수학 실력이 상승했다는 점은 이제 경제학을 지원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이런 어떤 비교과와 교과 관련된 어떤 적합도가 좀 뛰어나 보이는 학생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비교과 활동이 무조건 많은 것보다는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아주 좋은 사례의 이제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이 학생이 이제 수시로 희망대학에 지원할 때 합격 가능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희망대학을 일지망서부터 화면을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 이제 국제학부인데요. 여기는 지금 국제 인재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 3에서 5배수를
서류로 뽑고 2단계에서 이제 면접 30을 가미해서 뽑는데 지원 자격은 세계를 선도할 역량을 가지고 외국어 분야에 탁월한 재능 열정을 보인 자인데 우리 학생의 그 비교과하고는 딱 적합하다라고 봐지고요. 네. 또한 이 국제학부는 영어 심층 면접을 봅니다. 다만 우리 학생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영어의 에세이 능력만 좀 포함을 시킨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고 작년과 이제 다른 점은 서류에 이제 10%가 좀 가산되어 있고 작년에 경쟁률이 8.6대 1이니까 지금 1단계 3에서 5배수 뽑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1단계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관련된 비교과를 나만의 스토리에 유기적으로 잘만 엮어낸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과 글로벌 경제 같은 전형인데 지금 특기자 인문계 전형이거든요. 네. 학생부 40에 실적이 60인데 지금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글로벌 경영이 한 30, 경제가 25명인데 여기는 주안점이 뭐냐면 교내외 수상 실적 있죠. 그런데 지금 수상 실적도 지금 전공과 관련해서 꽤 있고요. 그다음에 공인 어학 성적을 평가하기 때문에 IBT가 이 친구가 지금 116이란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 특목고가 이 전형은 지금 합격자 비율이 약 한 65%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나머지 35%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따라서 글로벌 리더로서 자주를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을 자소서 등에 잘만 엮어내면 충분히 승산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수시에서 그 어떤 학생보다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특히 비교과 활동과 희망 전공의 유기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자소서를 꾸미느냐에 따라서 많은 그 희망성이 보입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또 영어 면접도 심층 면접이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장경호 선생님이 네. 영어 심층 면접을 잘 네. 보기 위한 팁도 좀 우리 학생에게 전해주시죠. 네, 고려대학교에 희망하는 학생들 가운데 이제 국제학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요. 영어 심층 면접이 진행되는데 올해 심층 면접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작년 방식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작년의 경우에는 영어 에세이를 작성하는데 40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40분 동안 영어 에세이를 작성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심층 면접은 6분 동안 교수님들과 영어로 인터뷰가 진행이 됐는데 영어로 입학이 된다면 영어로 국제학부 수업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 기능들을 다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유형이 이 시험인데요. 우리 학생이 IBT 점수가 116점이었기 때문에 이 IBT 점수로 감점은 되지 않습니다. IBT 점수가 고대 같은 경우는 일정 점수를 넘어서면 그다음부터 다 동점 처리하고 실제 심층 면접 장면이 굉장히 평가에 중요한 잣대가 되니까 이 부분을 신경을 쓰시면 되고요. 출제 영역을 보면은 시사 이슈라든지 일반 교양 혹은 국제관계 이런 영역들을 출제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넘지 않는 문항을 묻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의 경우에는 따라서 이제 영자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기적으로 정독을 하면서 면접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그리고 상담에 앞서서 궁금한 점이 논술 전형과 영어 특기자 전형 좀 어떻게 비중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논술 전형의 경우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학생의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고대, 그 다음에 그 성대인데 지금 경희대까지 지금 세 대학을 제가 한번 눈여겨봤거든요. 예. 우선 그 화면으로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이 사실은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에요. 거의 대다수 대학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은 아이들이 또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수능 전형이라 해도 관건이 아닐 만큼 최저 기준 충족만 하면 그만큼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최저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지금 고대 같은 경우에 우선 최저 기준을 보면 국수형 등급합이 4 이내인데 이 부분이 지금 2등급, 1등급, 1등급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고대는 좀 추천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대를 가면요. 성대 전형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선 선발이 70%가 있는데 지금 성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 기준을 보면 지금 국수형 탐구의 3개의 등급합이 3도 있지만 지금 수학하고 영어의 100분이 195란 말이죠.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영어가 거의 99에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도 우선 선발에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봐지고요. 그 다음에 성대 논술의 또 특징은 우리가 이제 도표라든지 통계가 이제 같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에 또 이 우리 학생이 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대 논술에서도 승산이 있다라고 봐지고 실질적으로 내신 평균도 합격자 평균도 2등급 전후이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학생이 지금 충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경희대를 한번 보면요. 경희대도 우선 선발, 여기는 우선 선발이 좀 작습니다. 이제 30%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지금 우선 선발에 2개 영역 등급합이 3이란 말이죠. 그러면 수학 영어에서 지금 우리 학생이 충분히 일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족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합격하는 아이들의 그 내신 등급이 한 2등급 초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 기준 미충족으로 탈락하는 30% 정도 되는데 영어 재시문 출제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학생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상담이 도움이 됐나요, 우리 학생? 네, 예. 명쾌한 해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전경호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경제연구원을 꿈꾸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특기자 전형에 대비해서는 자기소개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요. 지원 대학별 면접 대비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우선 선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점수는 수능 국수영탐 100분위를 98% 이상 그리고 추천 전형입니다.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국제인재 전형,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학과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으로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개인별 맞춤 수시 상담 진행했습니다. 소중한 조언 해주신 서상원 선생님, 하규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2014 합격의 길 특성화고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합격의 지름길, 합격의 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